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3시 24분이고요. 양쪽 지수 확인합니다. 오늘장 양쪽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탈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900선이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승분은 맞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3% 오르면서 2628.41포인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에다가 오늘 장중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오전에는 조금은 흔들리다가 오후에 위쪽으로 확실히 좀 가닥을 잡힌 모습 보여주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900선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29%의 오름세로 895.7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똑같이 4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기는 하는데 오늘 장중의 움직임은 양장에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줬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제한됐습니다. 9포인트 정도의 변동폭만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과연 9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시도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베타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크게 좀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 반도체 하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2% 현재 구간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좀 쉬어가더니 오늘 다시 오름세 나타내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50일주 신고가가 73,600원인데요. 73,400원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재차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종목이 오늘 SK하이닉스 활약이 대단했죠. 장중한 때 5% 넘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 정도 오르면서 118,500원에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 좋고요. 자동차도 오늘 좋습니다. 현대차가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도 1.37%, 뭐니 해도 현대모비스 봐야죠. 현대모비스가 50일주 신고가 기록하고 장대 양봉을 길게 뽑아내면서 오늘장 6% 이상의 급등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는 248,500원에서 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 수준이 나오네요. 현대모비스 직전 고점도 시원하게 뚫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눈길을 끌고요. 반면에 2차전지는 확실히 좀 시세의 주도권을 빼앗긴 걸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에서 잠잠하고 삼성 SDI도 눈치만 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큰 폭으로 드러내면서 이번 주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고 시세도 상당히 강하게 표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까지도 포스코 그룹주들 급등세 이어지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3%대 오르면서 45만 원 선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일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이어서 보자면 포스코 엠텍, 스틸리온 이 두 종목은 20% 넘는 급등, 포스코 인터내셔널 5%대 상승하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DX까지 너무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도 날개를 쭉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쪽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지수도 멈칫멈칫 하는데요. 에코프로 BM이 보합에서 침묵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그래도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상당히 좀 강한데 반도체 내에서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SC 25%대 급등, HPSP는 16%대 급등, SNS텍도 16%대 오릅니다. 반도체 다 오르느냐? 약간은 좀 석연치 않은 움직임도 나타나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프로텍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12%나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음봉 7%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2달 가깝게 쭉쭉 잘 뻗어가 나가던 종목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 움직임을, 게다가 또 장중의 분위기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하는데요. 아직 뚜렷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은 만큼 이후의 뉴스들 조금 더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비슷합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오늘장에서 한 4% 정도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시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는 종목군들 이 희비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오사트 쪽 그리고 또 후공정 쪽 HBM으로 묶이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계 내에서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장중에 큰 변동성을 동반한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음 주를 위해서도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원전을 비롯해서 이 유럽발 호재를 기대하셨던 분들께 이 원전주, 방산주 그리고 기계 섹터까지 이 주 중에 기록했던 상승분을 대체로 좀 반납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면서 이쪽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주 초반보다 이 중반에 슬슬 살아나고 후반에 더 뜨거워지는 모습 양시장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상처를 씻어내는 한 주였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손실도 수익으로 잘 메워지는 한 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 동향인데요. 일본 증시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고 일본 증시도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일본 증시 상승의 배경인 엔저가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많이 올랐다고 일본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 예전과는 약간은 좀 괴리가 있죠.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잠잠했습니다. 0.04% 오르는데 0.09% 정도 되네요. 오르는데 그쳤고요. 오늘 종가는 32,391.26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후반에 하락 전환이 살짝 됐네요. 전일 종가 수준이니까요. 0.09% 하락입니다. 32,391.26엔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 보합권 내에 등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소 좀 밀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위안화 환율 어떻게 될까 여기에 촉각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장중에 대체로 상승권 유지가 되는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상승폭이 줄고 있거든요. 0.04% 그 사이에 0.03% 오르는데 그치면서 1포인트 정도 내주게 되면 하락 전환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서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는 현재 상황 좀 더 보셔야 되겠고요. 심천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2%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다소 눈치를 보며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가 가장 좋았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약세 움직임이 이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7월달 한 번이면 이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이 점차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달러 약세 흐름 뚜렷하고요. 달러 인덱스 100 이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 환시에서 주목했던 뉴스였죠. 오늘도 원달러 환율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장에서 8원 20전이네요. 8원 20전 하락하면서 1265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레벨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260원권에 도달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수급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이번 한 주 바깥 날씨는 비도 오고 좀 꿉꿉한 날씨였지만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산뜻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소가 반도체의 훈풍을 받고서 크게 좀 올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1.43% 뚜렷하게 올랐고요. 거의 40포인트 가까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2,600선 넘었죠. 2,628.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시작부터 일단 2,600포인트 위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요. 11시 구간까지 고점을 점차 높여갔습니다. 2,625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섰고 그 뒤로는 쭉 횡보세 보여주다가 좀 더 올린 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6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은 더 많이 사들였죠. 기관의 매수 폭이 7,700억 원 이상 순매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파는 형국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1조 3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오늘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요새 이 철강 금속 쪽이 연달아서 이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덕분이죠. 오늘장 철강 금속이 2.38%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금융 이쪽에서 강세가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이 금융지주들 2분기 순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전망과 함께 이쪽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증권업종이 2.47% 강세였고 보험 2.26% 올랐습니다. 금융도 2% 가까이 오르면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업종이 바로 이 의료 정밀이었습니다. 0.96%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가스와 기계 쪽 약했는데 전기가스 업종은 사흘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대표 종목이죠. 한국전력이 오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업종 지수 자체가 좀 흔들렸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0.91%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 이 원전주들 그중에서도 이 사이즈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쪽에서 오늘 크게 내려오면서 업종지수 내렸습니다. 이쪽도 0.7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건설과 비금속 광물 쪽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올려준 1등 공신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의 최고가 돌파 소식에 우리 반도체주들 훈풍을 받았는데요. 하이닉스는 장중에 12만 원을 뚫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죠.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2% 넘게 올렸습니다. 73,4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 하이닉스의 윗골이 조금 달았지만 그래도 3.42%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11만 8천원에 오늘장 종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역시 포스코 그룹주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본업인 철강보다도 확실히 신사업인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그룹주들 주가는 오늘장 다 좋았는데요. 특히 홀딩스의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홀딩스는 오늘 3.59% 상당히 강하게 올랐죠. 44만 7천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에 못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3%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퓨처엠이 다시 40만 원 위로 40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일단 강세 흐름 보여줬죠. 현대차가 2% 넘게 올리면서 20만 8,500원에 장 마쳤고요. 기아는 1.37% 상승이었습니다. 8만 8,7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무엇보다도 역시 현대모비스의 강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모비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시총순위도 올렸습니다. 무려 6.65%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4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저력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 즉시 반도체 투톱이 일단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움직였고요.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급등 종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가장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종목이 역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AI 시대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의 보고와 함께 보고서와 함께 또다시 급등세였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상한가를 쓰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또다시 올라간다 해서 많이 놀라움을 줬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가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장도 13%대 급등 나왔죠. 46,8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기판업체들이 오늘장 아주 강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그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고지에서 한 번 더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도 다시 52주 신고가 썼고요. 오늘장 18%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38,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서킷 이쪽도 뭐 만만치 않았죠? 본주와 우선주들까지도 모조리 솟구치는 모습이었고요. 코리아 서킷 17% 올리면서 2만 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대덕전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10.77% 강세로 37,55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해성 DS 같은 종목도 8% 가까이 올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DAP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이 PCB 기판 공급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4,49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태성이 어제장에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도 역시 강세 나왔습니다. 태성이 10% 넘게 올리면서 3,800원 근처까지 도달했고, 이 밖에 타이거 일렉이 6%, 화인 서킷 같은 종목도 거의 10% 가까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요. 이 밖에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 앞단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보시죠. 성우테크론과 네오셈 이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나란히 경신이 됐고요. 그리고 ISC 요새 피인수 소식에 급등세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오늘장도 24%를 끌어올렸습니다. 87,000원 윗단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HPSP 17%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SNS텍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STI도 15%를 끌어올렸죠. 거의 3만 원대 부근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또 잘 갔습니다. 자, 확인해 보실 텐데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2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게다가 3분기도 실적은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새 우려했던 포인트도 하나 있는데 2분기 이후로 나올 수도 있는 이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이쪽은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차도 그리고 부품까지도 강했던 하루였는데, 먼저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 현대오토에버 이쪽은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나왔죠. 오늘장 8% 넘게 급등세였습니다. 15만 9천 원까지 올라섰고요. 이 밖에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종목들 보시면 우신 시스템이 거의 9%를 끌어올렸습니다. 동원금속이 6.75%, 대원가업은 거의 뭐 10% 가까이 올렸고요. 7,000원 부근까지 다가섰습니다. 이 밖에 S&T 모티브 같은 종목도 3.24% 상승으로 54,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이쪽은 뭐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진 않았고요. 0.36% 그래도 올렸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상승이었고 896.28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상승 출발했다가 금세 좀 떨어지면서 10시쯤에는 뭐 하락 전환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보합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잘 버텨줬죠. 조금씩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장 후반에 살짝 상승폭 좀 줄이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장 후반에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소폭 상승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주로 좀 팔았고요. 개인이 사들이는 형국이었죠. 보시다시피 기관은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은 200억 원 정도 순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좀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잠하게 움직였고요. 에코프로는 올라갔습니다. 3.35% 상승으로 98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합병기 대감에 요새 솟구쳤던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도 역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헬스케어가 4.21% 상승으로 69,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 확인해 보실까요? 셀트리온 제약도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쪽 하지만 상승 탄력이 좀 약했던 게 상대적으로 최근에 더 빨리 솟구쳤기 때문이죠. 이쪽은 1.48% 상승으로 음봉이 기록됐습니다. 89,1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엔터주들 오늘 나란히 좀 빠졌습니다. JYP 엔터부터 보실까요? 낙폭이 좀 꽤 나왔죠?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2만 7,1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SM까지 확인해 보시면 이쪽도 낙폭이 2.5% 확인이 됐습니다. 11만 7,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장 이 반도체가 솟구치면서 HBSP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솟구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시총 순위도 상당히 좀 올려왔고요. 오늘장 17% 가까이 올리면서 3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곡물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는 17일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일단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현재 시간으로 어제였습니다.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감에 다시금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솟구치는 모습, 특히 오후장 들어서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누보 같은 격의 종목이 24% 상당히 크게 올랐죠. 2,935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다소 윗골을 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 나란히 10% 안팎의 상당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한탑이 5.96% 상승, 팜스토리와 고려산업이 나란히 4%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